이어서 현장 중심 직무개발 사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한 1위 소속기관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는 서울 남부지사 장영석 차장님께서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AI 농업 로봇 오퍼레이터에 대한 발표 장영석 차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박수와 함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모두 읽을 수 있으시죠? 네, 점자에 마음 심자입니다. 붙여서 읽으면 점심이죠. 예, 우리가 점심을 먹다 할 때 점심을 한자로 저렇게 씁니다. 한자어입니다. 이걸 그대로 직역하게 되면은 마음의 점 하나를 찍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조선왕조 실록을 보면은 조선시대 관리들은 보통 아침과 저녁 두 끼만 먹었습니다. 점심을 보통 먹지 않았어요. 일반 양반가에서도 밥을 갖다 이렇게 한 상 차려서 점심을 먹는 건 드문 일이었고, 일반적으로 국수라든가 이렇게 가볍게 넘기는 일이 많았습니다. 마음에 점 하나 찍는 정도인 거죠. 그래서 점심이란 말에는 조금 먹는 음식이라는 의미가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중국어 광둥어 발음으로 하게 되면은 딤쌈 정도의 발음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딤섬입니다. 딤섬이라는 것은 중국식 만두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 식사 후에 먹는 가벼운 먹을거리 통을 통칭해서 부르는 말이 딤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전에는 점심 자체를 의미했던 것이죠. 오늘날의 점심시간이 직장인들에게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자 기대하는 시간인 것과는 다르게 이전 시대의 점심은, 과거의 점심은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점심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장애인 일자리를 떠올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손꼽아 기다리는 오늘날의 점심 같은 것이 아니라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우리 회사에 크게 지장은 없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사업체를 찾아서 장애인 고용 컨설팅을 진행하고 다양한 채용 적합 직무와 고용 방안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그 일자리의 상당 부분들은 그 사업체에 있으면 좋지만 본원적인 업무가 아니라서 없다 하더라도 그 사업체의 운영에는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 보조적이고 부가적인 업무에 그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일자리의 경우에는 그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 우리 장애인 일자리는 우리 회사에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은 것으로 그렇게 인식되는 것이 당연한 것일까? 이를 탈피해서 장애인 근로자들이 좀 더 본원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면, 그래서 사업체도 장애 인력을 보조적인 인력이 아니라 우리 회사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 인재로, 인력으로 인식할 수 있다면, 또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과연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러한 장애인 일자리가 만들어지려면은 과연 어떠한 관점에서 기획하고 설계하고 그것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방법론과 프로세스를 어떻게 제공해야 할 것인가? AI 농업 로봇 오퍼레이터 신규 직무 개발은 이러한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도와 과정과 결과를 이러한 순서대로 정리해서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장애인, 그 중에서도 발달장애인 일자리는 양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한 확대 성과를 가져왔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 일자리 자체가 매우 제한적이었던 상황에서는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양적으로 늘리는 데 주력할 수밖에 없었고, 현실적으로 또한 여기에 발달장애인 분들의 아무래도 직업적 특성, 장애적 특성에 의해서 아무래도 좀 더 단순하고 보조적이고 낮은 기능의 업무에 한정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다수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AI, ICT, 로봇, 자동화의 시대를 맞이해서 발달장애인 일자리가 급격하게 축소될 수 있지 않은가라는 위기의식을 우리는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 일자리는 보다 본원적인 업무의 수행에 대한 것이어야 할 것이며 AI와 ICT 기술을 통해서 발달장애인이 가진 직업상의 한계를 오히려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 일자리가 또 장애인 일자리가 전체적으로 단순 노무직에 편중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저기능 저임금 일자리에 많이 편중이 되어 있고 그래서 사업체 인력 수요와 미스매칭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루 이틀 알고 있었던 사실이 아니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지난 몇 년 전 이전부터 다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how to를 말할 때가 됐다는 거죠.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는 단계에 이를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사업체 입장에서는 실제로 실행 가능한 장애인 고용 솔루션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그런 미래 일자리로서 AI 농업 로봇 오퍼레이터라는 하나의 신규 직무 개발 사례인 동시에 그러한 미래 일자리를 창출하는 프로세스와 방법론에 대한 일반론이기도 합니다. 먼저 정의를 한번 볼까요? 복잡합니다. 봤는데 무슨 말인지 눈에 하나도 안 들어와요. 좋은 말은 많이 다 들어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조금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해피팜이라는 사업체가 존재합니다. 도시형 스마트팜 사업을 영위하며 이 도시형 스마트팜은 그 실제로 외부에 이렇게 노출된 밭 같은 데서 이렇게 노지에서 일하는 스마트팜과는 또 차원이 다릅니다. 완벽히 ICT에 의해 통제되는 실내 환경에서 고부가가치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입니다. 서양 엽채류, 새싹쌈 등을 재배하고요. 단순히 농업적인 재배에서 끝나지 않고 이를 추출물로 활용해서 화장품을 만든다거나 다양한 사업 분야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해피팜은 경영진이라든가 연구진이라든가 엔지니어분들 많은 분들이 일을 하고 계시지만 실제로 상시 근로자로 인정되는 인원은 100% 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해피팜의 모든 공정은 발달장애인에 의해서 수행되어져야만 합니다. 사업체 입장에서 봐서도요. 그런데 실제로 수행을 해보니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파종이라는 단계하고 하나는 검수, 분류 단계입니다. 고부가가치 농업 생산물인 만큼 최종적인 산출물을 제품을 분류하고 검수하는 게 어렵다는 거, 발달장애인분들에게 어렵다는 거는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쉽게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그럼 저 파종이라는 건 뭐냐? 이게 새싹쌈 씨앗입니다. 저거를 그 옆에 보이는 저 그 파종 배지에다가 일정한 깊이로 심어야 돼요. 쉬워 보이죠? 비장애인분들도 일정한 숙련이 필요합니다. 일정하게 제가 잘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저것이 이 재배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공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미스가 나게 되면은 사업체가 손실이 굉장히 커집니다. 중요한 공정이고 핵심 공정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피팜은 이것을 모든 발달장애인들이 수행을 결국 해야 되는데 단연간에 걸쳐 수행을 해봤는데 만족할 만한 정도의 정확도와 수행 성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해피팜은 발달장애인들에게 이 직무를 훈련시키고 숙련시켜서 담당하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겠구나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은 공단과 해피팜은 이 발달장애인들을 이 직무에 배치하는 것을 포기한 것이냐? 그게 아니고 거꾸로 역발상을 해봤습니다. 장애인들이 지금 있는 업무를 그대로 수행할 수 없다면은 그 직무를 장애인들이 수행할 수 있도록 수행 방식을 바꿔보자. 바꿔서 이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보자라는 관점이 이 AI 농업 오퍼레이터 직무 개발의 차관점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해피팜은 고용의 주체이고 신규 직무를 기획했고 이 전체적인 개발 과정을 관장해 주셨고 최종적으로 채용의 주체가 돼 주셨습니다. 또한 아주대학교 박재희 교수 산업공학과 박재희 교수님 팀이 이에 관련된 농업 기계와 오퍼레이팅 시스템 전체를 개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취업지원부에서는 이 장애인 근로자들의 현장 배치와 직업 훈련, 숙련, 적응 지도를 담당했고 기업지원부에서는 무상 지원을 통해서 이 직무 개발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시스템이 개발 완료된 것이 24년 12월이었고요. 그 이후로 25년 1월 초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지원 고용을 실시해서 8명의 장애인 근로자가 채용 완료됐고 현재도 지원 고용이 추가적으로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해피팜은 기존에 있는 장애인 근로자분들도 직무 역량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순환 배치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장애인 근로자분들도 업무 역량과 숙련도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AI 농업 로봇 오퍼레이터 직무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특징점은 직무 개발에 참여한 장애인 근로자분들이 직무 개발의 확산 전파자로서 다시 참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조금 이따 사진으로 보여드릴 건데 해피팜을 방문한 내외빈들 앞에서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직접 시연해 보이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이 사업장을 찾은 많은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그 부모님들에게 굉장한 흥미와 호감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건 잠시 후에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체적인 직무 내용을 조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로봇이 저렇게 첫 번째 자리하고 있고요. 가운데 보시면은 그 새싹삼 씨앗을 씨앗 트레이에다가 설치를 합니다. 이렇게 배치를 세팅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세부 직무 수행 첫 단계로서 저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저게 발달장애인용으로 특별히 고안돼서 개발된 유저 인터페이스거든요. 동작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AI 농업 로봇의 로봇팔이 작동을 하면서 씨앗 새싹삼 종자를 흡착을 해서 파종판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압착을 풀면서 일정한 깊이로 심게 되고요. 그 끝에 있는 센서가 감지를 해서 일정한 깊이를 유지하고 만약에 씨앗의 형태가 적절치 않아가지고 제대로 이식되지 않았거나 내지는 빠진 경우에는 다시 한번 작업을 해서 그걸 채우게 됩니다. 발달장애인분들이 개인적인 판단으로 해서 지나기 힘든 부분을 AI 농업 로봇이 커버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일정하게 짚어지게 되면은 버튼이 딱 3개죠. 두 번째 스프레이를 누릅니다. 스프레이를 누르면은 로봇팔이 다시 지나가면서 물을 분사합니다. 그래서 물 분사가 끝나게 되면은 여기서 자꾸 공정은 끝난 거고요. 파종판을 발화실로 옮겨서 발화대에 넣는 것으로 끝나게 되고 발달장애인 근로자분들은 로봇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항상성을 유지를 점검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전체 새싹삼 재배 중에서 파종이라는 한 단계만이에요. 이후에도 재배를 위한 여러 가지 공정이 있습니다. 그런 전후 공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발달장애인을 위해서 이 직무를 특화했다고 했는데 어떠한 부분이 특화되었는지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달장애인들이 직관적으로 단순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유저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최대한 단순화해서 제공을 했고요. 이거 자체도 같이 개발을 한 겁니다. 시스템과 같이. 그리고 저기 왼쪽에 오른쪽에 사진에서 저 대를 보시면 저게 LED 램프입니다. 작업 단계가 불이 들어와서 표시가 돼요. 직관적으로 저걸로도 파악할 수 있게 해드린 거죠. 그리고 이렇게 사용 매뉴얼을 같이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매뉴얼만 있으면은 이 매뉴얼은 굉장히 자세합니다. 자세하지만 발달장애인분들이 파악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해피팜에서는 발달장애인용으로 저렇게 단순화 직관화된 체계도를 만들어서 별도로 제공을 했습니다. 실제로 발달장애인들에게 해피팜이 제공하고 있는 체계도입니다. 그리고 로봇암의 팔 작동 범위를 로봇팔의 작동 범위를 제한해서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산재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즉 새싹삼이라는 고부가 가치 특양 작물이 있는데 거기 핵심 공정이 있고 그 핵심 공정을 일단 한번 장애인 근로자들을 적응시키려고 해봤더니 그것에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더라. 그럼 그 한계에서 부딪혀서 끝나지 않고 오히려 그 직무를 발달장애인들이 할 수 있도록 AI 기술과 ICT 기술이 이분들의 장애적 한계를 넘을 수 있도록 재구성하고 그에 관련된 솔루션을 일체를 제공해서 실제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 것. 그것이 AI 농업 로봇 오퍼레이터 직무의 개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전체 공정을 한번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재진입니다. 해피팜에서 로봇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이 로봇의 이름은 하미입니다. 하미하고 저하고 절친이고요. 사람과 소통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하는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씨앗을 담고 파종판을 준비한 다음 아래탄이 있는 물통을
점검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하는 일이고요. 다음 함의가 하는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로봇의 팔이 수약판으로 가서 수약을 가져다가 자동판에 심어줍니다. 빠진 곳이 있으면 다시 한 번 더 시도합니다. 스터링 버튼을 누르면 로봇의 팔이 처음부터 끝까지 물을 끓여줍니다.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끝까지 물을 끓여줍니다. 물이 충분히 끓고 화장판에 바가지로 옮겨줍니다. 예, 이제 앞에 정의로 돌아가 보면 발달장애인 로봇 오퍼레이터가 어떤 직무를 하는 것이 좀 눈에 좀 들어오실 것 같아요. 발달장애인이 하는 업무고요. 농업 로봇을 조작을 합니다. 그 농업 로봇은 AI 기술과 ICT 기술을 기반으로 발달장애인 등이 전 과정을 직접 통제하는 직무고요. 고부가치 산업의 핵심 공정을 수행하는 일입니다. 또한 그 앞뒤의 전후 공정도 독자적으로 발달장애인이 수행할 수 있게 구성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만든 발달장애인 미래 일자리의 개발 방법론이고 작은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해피팜을 방문하시면 실제로 지금 이 시연하는 장면을 실제로 보실 수가 있고 많은 분들이 와서 관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AI 농업 로봇 파미와 발달장애인 근로자 그리고 해피팜이 함께 만드는 장애인 미래 일자리의 가능성과 위드 슬로우 스타트의 가치를 확산시켜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장애인을 회사에 존재하는 직무에 맞춰서 그걸 수행하도록 적응시키는 것이 우리의 접근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장애인의 특성을 먼저 파악을 하고 그에 맞춰서 직무를 구성하고 수행 방법을 찾아줌으로써 장애인을 특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고객 중심적인 기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렇게 기획된 직무를 민, 관, 그리고 학기 같이 연계해서 이 효과적인 솔루션을 도출하고 실제 현장에 적용시키는 데 성공했다는 점이 이 직무 개발의 중요한 성공 요인이자 의의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욕구를 수용하는 건 좋은데 이것이 사업체에게 그냥 당위로서 고용을 해야 하면 되지 않겠느냐가 아니라 이렇게 사업체 수요와 필요에 맞게 핵심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무를 만들어내니 사업체도 실질적인 니즈를 충족할 수 있고 실질적인 고용 수요를 창출시키더라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지 AI 농업 로봇 오퍼레이터 하나의 직무의 그 직무 개발뿐만이 아니라 범용적으로 보편적으로 장애인 미래 일자리를 발굴하는 데 있어서 보편적인 방법론을 제시한다. 이렇게 의의를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론을 모델화해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업체와 함께 진짜 그 사업체의 본원적인 업무 중에서 장애의 특성을 최대한 수용해서 재구성할 수 있는 직무를 찾아내고 그것을 AI와 ICT 등 신기술을 적용해서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솔루션 일체를 사업체에 제공을 한다면 사업체가 충분히 그것을 수용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솔루션을 개발함으로써 이것은 특정 사업 영역이 아니라 제반 사업 영역에 고르게 적용할 수 있는 보편성을 가지는 범용적인 방법론이다라는 부분을 가장 큰 의의의 하나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개별 직무로 봤을 때 아까 보셨다시피 이미 확산 활동은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고요. 또 스마트팜 자체가 발달장애인 입장에서 봤을 땐 일자리인 동시에
작물을 재배하지 않습니까? 힐링적인 요소와 교육적인 요소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재활적인 요소가. 그래서 이 자체가 굉장히 발달장애인 친화적인 직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업도 상당히 단순화된 부분들이 발달장애인 특성에 맞춰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린 AI 농업 로봇 오퍼레이터 개발 과정과 동일하게 그 생육 시스템의 항상성 유지라든가 하드웨어적 항상성 유지 등 조금 더 전문성 있는 업무 영역을 넓혀간다면은 저기능 임무에서 최소한 중기능 직무 정도까지 향상시키고 확산시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처음에 했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발달장애인 일자리는, 장애인 일자리는 그냥 부가적인 것이고 더해지면 좋은 것이고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것 정도로 받아들일 수 없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는 이제 미래 일자리에 있어서 사업체를 더 이상 당위적인 명분만으로 설득하기 힘들다는 점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이 AI 농업 로봇 오퍼레이터 개발 과정을 통해서 그런 사업체들에게 어떻게 그런 일자리를 만들고 적용하고 안정시킬 수 있는가를 보여줄 수 있었다면은 또 그러한 과정을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면은 제가 바쁘신 많은 분들의 시간을 빌려서 그 내용을 전달하는 데 있어 그나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내일부터 점심을 드실 때마다 장애인 고용 생각나는 마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라면서 발표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